당장 미국 정가에 떨어진 발등에 부른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. 데드라인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. 이 시한을 넘기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멈춰서는 셧다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미국 경제에 들어진 또 하나의 불확실성,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또 셧다운 얘기가 나옵니다. 네. 이 셧다운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문 내린다 이런 의미인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2014년 10월 1일이 회계연도, 2024년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10월 1일 0시로 회계연도가 바뀌는데 그럼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소위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연방 정부의 수십만 명의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마치 일시적인 휴업 상태가 돼버릴 수 있겠다, 마비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보통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다가 셧다운 가는 거 아닌가요? 임시 예산안으로 버틸 수도 있는데 역시 공화당의 지도부와 또 공화당의 강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성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 달 전쯤 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셧다운 우려였잖아요. 결국 그 리스크가 불거진 셈인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안 협상이 좀 어려운 겁니까? 쟁점이 뭔가요? 일단 의회에서 예산은 처리되어야 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대치된 상태, 정치적인 교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소 민주당에서는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싶을 것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,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된다, 좀 긴축적으로 재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거가 이제 현실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셧다운이 돼서 공무원들이 일손 놓고 또 정부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다면 그럼 미국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단 셧다운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2018년 12월에 약 34일 동안 셧다운이 일어났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약 30억 달러, 우리 단어로 한 4억 원가량, 4조 원가량의 손실이 실제 발생했었습니다. 실제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고요.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이 있는데 그걸 수주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민간 기업들이 경영에 마비가 걸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의 이 셧다운의 영향을 조사해 봤더니 일주일 단위로 연장이 더 되면 될수록 0.2%포인트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강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린다. 그만큼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미국의 나라 살림도 걱정이지만 가계 살림도 걱정인 게 그 학자금, 대출, 이자하고 원금 갚는 시기가 이것도 또 10월 1일부터라면서요.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소비의 제약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2020년 3월이죠. 팬데믹 경제 위기 때 학자금 대출 상환에 굉장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환 유예를 계속 진행시켜 준 겁니다. 근데 10월 1일부터는 상환을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재개해야 될 그 규모, 가계가 부담해야 될 그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약 1년 동안 700억에서 1천억 달러까지 됩니다. 그러면 상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할 수 없죠. 그런데 하물며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는 치솟고 또 파업으로 인한 타격도 크기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상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.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 가계는 계속 살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구나. 그만큼 가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나라 살림, 가계 살림 다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 연준, 지금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오래 높게 가져간다는 그 기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?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전보다는 부진해진다.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경기 하강 압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겠죠.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가계가 신규 소비를 못하면 그러면 총수요가 둔화되니까 말 그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. 그토록 유인했던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사실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
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도 있겠네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네. 금리 인하의 시점이 생각보다는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미국 그 자동차 노조 파업부터 또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약간 불안한 흐름이에요. 네. 지금 이런 셧다운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미국 어떤 증시의 조정의 폭을 더 깊게 하는 그런 한 네.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? 예, 당연히 셧다운이 말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신용등급을 측정하는 주요 기관들이 미국 경제 못 믿겠다. 미국 의회를 믿을 수 없다. 예.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네. 그런 불확실성은 계속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당분간 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딱히 없습니까? 반등을 기대할 만한 호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물가가 발표됩니다. PCE 예. 물가가 발표되는데 만약 그 물가 상승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잡혀나간다라는 신호가 된다면 이제 긴축적 스탠스를 멈출 시점이 오는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부분은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 미국 정부의 이슈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. 오늘 코스피가 넉 달 만에 2,500선을 내줬습니다. 네. 목요일부터는 휴장이라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네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그냥 가져갈 것이냐, 팔고 넘어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네.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? 일단 이 추석 기간까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불확실성, 미국의 물가가 빨리 잡히느냐 안 잡히냐 하는 불확실성, 예. 이런 것을 잘 지켜보시면서 그 결과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정히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파월 보면서 파월 말대로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. 네.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